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지방자치TV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신안산선 경유 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대구시에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 첫 기획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춘천시가 2026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2025년 제3차 소방지휘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20여 명의 청년들이 분양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면 돌려주겠다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약속한 지원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해 2월 임대사업자 소유의 한 아파트를 2억 4,5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1,500만 원에 나머지 2억 3천만 원은 임대사업자의 알선으로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실패했고 돌려받기로 한 계약금은 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간 모은 돈을 떼일 처지에 놓인 A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다 대출을 해준다 지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 부적격이 나오면 환불을 계약금 다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에 믿고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같은 임대업체로부터 아파트를 산 B씨도 사기 피해를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 임대업체는 대출이자 중 매달 30만 원을 초과하는 차액을 지원해주고 2년 후 환매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2달간 200만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고 지금은 연락마저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달이 거액의 대출이자가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억 넘는 돈으로 누가 사갈지도 의문이고 그냥 남은 돈을 저희가 다 그냥 갚으면서 40년, 50년 갚으면서 살아야겠죠. 그 이자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서 저도 한 97만 원 정도의 돈을 내는 게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임대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3명, 이자를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는 19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4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의 임대업체는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우발 채무가 발생해 빚어진 일일 뿐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지방자치TV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대담 프로그램의 첫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담은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집 대담은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성과를 점검하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사회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등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들이 출연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향후 30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실질적 정책 대안도 제시했으며 지방자치 역사, 성과와 한계, 지방분권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 주요 이슈를 다뤘습니다. 이번 특집 대담을 통해 지방자치TV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한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경유 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광명시와 안양, 시흥, 화성, 안산시 등 5개 지자체가 함께 모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건설공사와 지하공사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사고조사위원회를 규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안건이 담겼습니다. 지자체들은 현행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함께 재난 예방과 신속한 주민보호, 사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고 신안산선 모든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서울시 거리가게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구는 시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며 가로 환경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에서 경전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됐습니다. 구는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마포구 현장구청장실은 곳곳에 숨어있는 불편함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한서초등학교와 환일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은 서울 한서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개선을 점검했으며 통학로를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이어 환일고등학교에서는 보행자 도로표식 도색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건 등 여러 방안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재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국정과제 반영과 개발 제한구역 선정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군부대 후적지의 개발 방향과 활용 전략을 논의했으며 정부 국책사업 연계 전략과 사업 현실성 및 매력도 향상 방안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전문 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제도적 쟁점,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분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대구도심 재편과 미래 전략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 산림복지 종합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최고인 지상 7층의 목조 건축물이 대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탄소 중립 선도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 센터 건립에 2022년 4월부터 650억 원이 투입됐으며 3개 목조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본관동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국내 최고 목조 건축물입니다. 산림청은 이 센터 건립에 많은 양의 국산 목재가 사용됨에 따라 242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2026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이은 두 번째 메이저급 대회 유치로 춘천이 세계 태권도 중심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지난 9일 현지 시간 오후 2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 열린 임시집행위원회에서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2026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차기 개최지로 춘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유치는 WT와 지속적으로 구축한 국제 신뢰를 바탕으로 레저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 관광 자원, 풍부한 대회 개최 경험 등이 주요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태권도 연맹의 새로운 보금자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는 춘천만의 문화 관광을 녹여낸 참여형 축제로 대회를 운영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세계 태권도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말 춘천 투어 패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투어 패스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관광지 간 연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 투어 패스는 관내 주요 관광지와 체험 숙박시설을 하나로 묶은 전자패스로 24시간권과 48시간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됐으며 모바일로 발송되는 QR코드 하나면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맹점으로는 레고랜드, 이상원 미술관, 뮤지엄 스테이, 애니메이션 박물관, 책과 인쇄 박물관, 김유정 문학촌, 춘천 시티 투어, 용림랜드, 춘천 플레이 정글, 앵무새 마을, 스톤 플랜트, 박사마을 고맛도그 등 11곳입니다. 특히 실내외를 넘나드는 자연 친화적 체험활동부터 문화예술 공간, 로컬 먹거리 등을 한데 아우르는 가족형 콘텐츠라는 점에서 기존 투어 패스와의 뚜렷한 차별점을 갖고 춘천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는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객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타깃 마케팅, 시즌형 상품 개발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발전계획에 공동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21개 선정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추진 경과 공유와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증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 발전 계획에 대해 공동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횡성군은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으로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횡성읍, 우천면, 공급면, 갑천면, 서원면을 대상으로 생활 SOC 확충, 문화, 복지, 체육 분야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안흥면, 둔내면, 청일면, 강림면을 포함한 동부생활권도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돼 2년 연속 농촌협약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횡성군 자원봉사회관이 건립 방향과 설계 구상안을 공유하기 위해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는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를 전담할 전용 공간이 없어 교육, 활동, 봉사자 간 교류 등에서 불편을 겪어온 횡성군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봉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봉사문화 확산의 허브가 될 자원봉사회관은 횡성읍 읍파리 일원에 연면적 1,1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이날 보고회에는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현재 횡성군 인구 46,010명 가운데 12,44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7%에 달합니다. 제21회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경로잔치가 평창군에서 열렸습니다. 잔치에는 효행자녀 표창,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평창읍을 비롯해 원주, 횡성, 영월, 정선, 태백 등 6개 지회에서 시각장애 어르신과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주최하고 평창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연은 공연과 국민의례, 효행장려 표창, 축하 꽃다발 전달 등으로 시작됐으며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평창군과 연합회는 앞으로도 장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의 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충청북도라는 주제로
도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식품안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려 총 36명의 개인과 단체가 충북의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도는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지속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도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총 8개 과제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와 충북과기원은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개 과제를 모집하며 지원 금액은 과제당 최대 1억 7,2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고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공지능 중심 대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오는 8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충북 AI 대전환 전략을 공식 발표합니다. 보고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도정혁신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 산업 융합 전략, 도민 체감형 서비스 등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과제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도는 전략이 도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AI 융합 해커톤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는 8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충북 AI 대전환 전략을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보령시는 민원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립,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업무 처리 관련 협조사항 안내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령시는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제3차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소방안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기상재해 및 풍수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투 개표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과 비상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조선간호대 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유급된 탓입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가 학칙 해석을 잘못해 성적을 잘못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간호대의 4학년이던 A씨는 지난해 초 학교 측으로부터 유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필수 이수 과목 수업에서 재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과 취업이 모두 물거품이 된 A씨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다고 호소합니다. 정규직이 이정이 되어 있었고 출근 날짜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입사 취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최근 학교인권위원회는 A씨에 대한 유급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학사내규를 잘못 해석해 A씨의 재시험을 부적절하게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담당 교수는 A씨의 재시험 성적에 0.69를 곱한 뒤 꽈락을 판단했고 학교 측은 학사내규를 들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정기구인 조선간호대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학사내규에는 이러한 성적 계산법이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성적 환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시험을 6차까지 봐온 과정에서 충분히 그 점수가 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학칙. 학교 측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학사내규의 목적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충분한 재시험 기회를 줬고 A씨의 성적 평가에 문제가 없다며 인권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농어촌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인원보다 많은 인력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기숙사 건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37명이 살고 있는 전남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입니다. 2인 1실의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공동 식당과 세탁기 등도 갖춰져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노동자들은 편안한 시설을 크게 반겼습니다. หอพักที่อาศัยอยู่มีห้องน้ำทุกห้องสะดวกสบายทุกอย่างไม่มีอะไรที่จะขัดข้องอะไรเลย 전남은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 계절 노동자 12,000여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체 배정 인력을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전남 농어민들에게 단순히 왔다 가는 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필수 인력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농어가나 농협 등에 맡겨져 왔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숙소를 직접 짓기로 했습니다. 무안과 담양에서는 운영에 들어갔으며 해남과 영암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기숙사에서는 221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이제 안정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끼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공형 기숙사를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흥과 강진 등 13곳에서는 지자체 예산과 사업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법으로 신축 또는 기존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위한 쾌적한 숙박시설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인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제3회 양평 밀축제가 경기도 양평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축제는 양평의 우리 밀밭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6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데요. 밀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밀밭 포토존, 우리밀 음식이 가득한 우리밀 푸드코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밀밭 운치를 즐기며 건강도 챙기고 낭만적인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평에서 행복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가 독일 함부르크시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산과 함부르크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함부르크는 독일 제2도시이자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항만 사업과 도시 정체성 측면에서 부산과 많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부산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함부르크와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공고히 하며 국제도시 간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